예,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도읍 공동선대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정기석 코로나19 위기 대응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서정숙 보건의료정책 추진본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무경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창현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현숙 후보비서실 정책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윤주경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공청회 참석을 위해 귀한 발걸음해 주신 김두경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신 내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금일 공청회를 주최한 당 코로나19 위기 대응위원회 정기석 위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정기석 위원장께서는 무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코로나 위기 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림의대 호흡기내과의 정기석입니다.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국가의 집행으로 백신이 우리 국민 5천만 명 중에 4,200만 명한테 접종이 된 이 시점에 많은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백신은 이 정부가 백신의 도입 결정부터 수급, 그다음에 주사를 놓는 그 과정, 피해자 관리까지 하나로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단 하나 속도전에서 잘했다는 그것은 정부가 잘했다기보다는 3만여 의료기관이 합심을 해서 하루에 100만 명 이상 접종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훌륭한 민간 의료 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백신의 피해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19개의 대항목을 분류를 해서 각각 백신의 피해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을 하고 다 신고를 하고 연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디까지 하고 있을까요? 예. 물론 통계에 의해서 나오는 그 확률하고 각각이 걸려서 피해를 보는 그 확률하고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확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학에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 분 한 분의 사연들을 다 살펴보지 않고서는 일률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정말 아픔을 딛고 김두경 회장님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협의회에서 나오셨고 특별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과 주요 당직자분들이 나오셔서 오늘 거론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마 우리 정책으로 잘 녹아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오늘 건설적이고 또 일부는 비판적인 그런 공청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당직자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란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행사를 준비해 주신 우리 당의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코로나 피해자분들과 유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고견을 들려줄 수 있는 전문가 여러분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을 갖다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게 시작했습니다만은 백신 접종률을 보고 같으면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선두에 위치한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이건 봐서 뭘 의미하냐면은 국민이 정부의 소위 시책에 순응해서 따라가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달리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아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백신 개발이라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일 것 같으면은 몇 년에 걸친 소위 시험을 거쳐서 확실하게 나타난 다음에 시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되는 건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긴급 승인을 해가지고서 이 백신 접종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백신을 개발한 회사 자체도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갖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와 대통령과 정부와 약속을 했습니다. 백신의 부작용이 일어나서 발생한 모든 피해는 정부가 보상을 하겠다는 이런 정부의 발표를 믿고 참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호응을 해서 백신의 접종률이 지금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인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그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한 책임을 지는 것하고 상당히 무관심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민이 이제 정부를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까지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믿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정부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지금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이 가족분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서 기탄 없이 그동안의 백신 접종으로 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피해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은
우리 선거대책위원회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이번 대통령 선거 시기까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적에 이 코로나가 대통령 선거 자체를 갖다가 덮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초래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윤석열 후보가 직접 주재하에서 당의 이 코로나 비상대책위원회를 갖다가 형성을 하고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될 때까지 매주 한 번씩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점검과 당시에 뭐 어떠한 대책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건가를 갖다가 추진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공청회에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주시면은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정책총괄본부장도 와 계시고 당 정책의장도 와 계시니까 앞으로 당 정책과 공약에 열심히 반영을 해드릴 테니까 기탄 없는 의견을 갖다가 피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도읍 공동선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김도읍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높은 우리 접종률은 우리 국민들께서 정부의 이 말을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믿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는 인과성이라는 것을 들먹이면서 피해 구제에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지난 12월 7일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 이름으로 1차적인 공약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주요 골자는 백신 부작용 피해는 그 입증 책임은 정부가 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필두로 해서 저희들이 조금 전 말씀 계셨다시피 이 코로나 상황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위기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선대위에서는 또 저희 국민의힘은 총체적이고도 포괄적으로 대책을 세워야겠다. 그 일선에서 우리 정기석 위원장께서 상당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도 오늘 공청회에서 좋은 말씀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코로나 상황에 대한 단기적인 또 중장기적인 이 대책과 대안을 국민들께 보고드릴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또 우리 당에서는 서정숙 의원님이나 정의용 의원님 또 김미애 의원님 같은 경우 관련 법안들도 지금 제출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우리 김두경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피해 유가족 여러분들 참 마음도 아프시고 힘드시겠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고 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된 구제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애도의 말씀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문제를
법적으로나 아니면 정책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일선에서 뛰시는 우리 김두경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박형욱 교수님, 그리고 유화진 변호사님 등 많은 일선 전문가들도 와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는 피해 사례를 좀 더 생생하게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들이 들으면서 어디에 문제가 있고 어디에 앞으로 국가가 할 일을 해야 되는지를 저희들도 잘 듣고 연구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우리 김종인 위원장님 또 우리 김도 의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백신을 맞았습니다. 긴급 승인된 약품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통상적인 임상실험 다 끝나지 않은 백신들입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았을 때 피해나 부작용이 숫자가 적다는 이유 때문에 그 확률을 믿고 맞으라는 말입니까? 지금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온갖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금은 미접종자들은 혼자 밥 먹겠다 해도 지금 출입 아예 거부하면서 일상생활 자체를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자, 확률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피해가 생긴다고 한다면 자, 그것은 우리 현재 의학의 한계라고 치고 거기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구제, 피해에 대한 보상, 그리고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와 결국 법원에서의 그 책임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 국민의힘은 우리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백신을 무조건 맞지 말라는 그러한 과학 자체를 불신하는 그런 선동의 편을 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힘을 합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코로나19 공통의 재난이지만 거기에는 우리 과학도 한계가 있는 만큼 국가가 책임질 일을 책임지면서 우리 국민과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일찍 우리 피해자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잡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비록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피해 사례와 여러 가지 대책에 대한 제안을 듣고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당직자 인사 말씀을 마치고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토론은 정기석 코로나19 위기 대응위원장께서 좌장을 맡으시어 주재하시겠습니다. 책상에 착석하실 내빈 여러분께서는 무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신 부작용의 피해자 분들부터 피해 증언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제 오른쪽에 두 분 계시는 전문가들로부터 코로나 백신 부작용의 피해 보상에 관한 걸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방청객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질의와 응답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두경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협의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는 국민의힘 관계자 여러분들께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를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1월 18일 신년사 기자회견에 전 국민 앞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일부 있다. 아주 가벼운 통증으로 그치는 경우부터 시작해 그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그 부작용에 대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않고 개인이 그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게 되는 일은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며 2월 26일 보건의료 인력을 우선순위로 접종을 독려하셨습니다. 백신의 안전성은 정부가 책임진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신 결과가 지금 정부를 믿은 국민을 이렇게 길거리로 내몬 것입니까?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들은 생업을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국책사업에 참여한 국민에게 사망자라는 말뿐 희생자라는 말도 하지 않는 정부를 어떻게 희생자 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접종률 따지며 K방역 85% 운운하기 전에 국책사업에 동참했다 희생된 국민들을 피해자와 희생자 가족에게 먼저 위로부터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국민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12월 16일 0시 기준 집계된 백신 사망자는 1,378명, 중증 환자는 15,615명이며 이상 반응 신고는 39만 4,999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 1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희생 없이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 있다고 매번 국가 위급 상황 시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를 더 이상 저희들은 따르지 않겠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던 부모, 아내, 형제, 자매, 아들, 딸들이 백신을 맞고 사망에 이르렀는데 무슨 인과성을 따지며 울분에 차 있는 사망자 가족에게 목숨값이라며 7,400원을 또 한 분에게는 29,900원을 청구하라는 정부의 태도를 규탄합니다. 백신을 맞고 하루아침에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중환자분들이 15,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사망한 분들이 380명이 넘고 중증 환자를 간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뒀고 또한 병원비에 생활고에 이중고통을 국민이 사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집을 팔고 대출을 받고 그 고충을 오로지 국민이 다 책임지며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부터 인과성 심의까지 빨라야 4-5개월 넘어 심의가 나오는데 그동안 치료해야 하는 병원비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2중, 3중 고통을 오로지 백신을 접종한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국민을 위한다면 밖으로 나와 국민의 아픔을 어루만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혈세로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도 뒤에 숨어버린 현실이 정말 분통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고 국민을 기망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겠기에 또다시 국회에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가족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첫째, 코백회는 정부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합니다. 대통령께서 신년사 기자회견에 말씀하셨던 국민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백신 접종 후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백신에 의한 연관성이 있으므로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지자체 이상 반응 전담 콜센터와 백신 부작용 치료 지정병원을 선정해 주십시오. 이 병원 저 병원으로 뛰어다니다 골든타임을 놓쳐 응급실 바닥에 쓰러져 사망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신속한 콜센터가 필요합니다. 부작용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인이 많지 않다는 말은 질병관리청 주은희 국장이 한 말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이상반응 피해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학식 있고 유능한 전문가들로 하여금 백신 접종 피해자들이 치료할 수 있는 전담병원을 지정해 주시고
백신 피해자들이 단 한 사람도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치료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또한 중증 환자들이 병원에서 쫓겨나 요양병원으로 집으로 갈 곳을 찾지 못해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의사에게 백신 이상 반응 신고를 자율권을 부여해 주십시오. 백신 피해자나 가족들이 의사에게 백신 이상 반응 신고를 해달라고 하면 질병청이 지침 핑계로 이상 반응 신고를 해주지 않습니다. 질병청의 외압으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많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이상 반응 신고를 해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합니다. 심지어 120일 만에 이상 반응 신고를 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예 이상 반응 신고를 해주지 않아 그 피해를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무엇이 무서워 피해 접수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것입니까? 네 번째,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 피해자 및 희생자 가족을 입회시켜 주십시오. 명백한 근거나 자료도 공개하지 않는 질병청의 심의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을 입회시켜 투명한 심사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질병청은 안정성 평가위원회의 모든 심의를 이관했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을 입회시키지 못한다면 피해자들이 추천하는 심의위원 한두 분이라도 편성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그런 질병청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그렇다면 안정성 평가위원회 심의는 또 어떻게 저희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백신 안정성 검토와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전부 공개해 주십시오. 백신 피해자와 희생자로든 누가 어떤 심의를 했는지 공개도 하지 않으면서 이미 진행된 심의 내용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투명하지 못한 심의 결과를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은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질병관리청에서 심의한 기존 결과를 전부 무효화해 주십시오. 국과수 부겸의 소견, 병원 주치의 소견, 지자체 역학조사관의 소견을 전부 무시한 질병청의 인과성 평가를 피해자나 희생자 가족들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한 명도 억울하게 사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백신 접종 후 부검하지 못한 사례도 심의하여 주십시오. 갑작스럽게 가족이 사망하고 경황이 없어 부검하지 못하고 사후 그 사실을 알게 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편으로 사랑하는 딸의 몸에 차마 칼을 대지 못했고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몸에 칼을 대지 못해 부검을 못했습니다. 또한 천안의 어떤 남편은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가 혈관이 터져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는데 경황이 없어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병원 주치의와 보건소, 지자체 그 누구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분통을 터뜨렸고 그로 인해 보건소, 지자체에 뛰어다니다 교통사고로 6주째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11살 아들은 엄마와 생리배를 했고 이제는 평생 엄마라고 부를 수 없게 됐습니다. 아빠의 곁을 떠나 할머니 집에 학교를 다니는 사실상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참담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덟 번째, 한국형 인과성을 마련해 주십시오. 임상시험은 미국과 유럽인을 상대로 하였기에 한국형 인과성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접종률을 높이고 자영업자의 시간을 제한할 때에는 K-방역 명목으로 추진하다가 피해 보상할 때에는 미국 사례와 외국 사례를 말하는 것은 피해 사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개개인에게 미치는 부작용의 편차가 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양의 매뉴얼을 가지고 심의 기준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한국에 일어나는 부작용 사례와 주치의 소견, 국가수 부검의 소견, 역학조사관의 소견에 따라 한국형 인과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만 12세, 17세 소아 청소년에게 백신 의무 접종을 철회해 주십시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을 동원시키는 것이라면 더더욱 반대합니다. 성장 과정에 아이들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은 위험합니다. 소아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에 걸려 사망한 사례도 단 한 건도 없으므로 더더욱 반대합니다. 백신 접종 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인데 자식이 백신을 맞고 사망할 경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부는 그 뒷감당을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까? 사망자가 지금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3명이나 사망했는데 백신 때문이 아니라고 사망자가 없다고 의용의사들은 떠들어댑니다. 주치의 부검이 역학조사관의 의사도 질병청에서는 소견으로밖에 보지 않는데 어떤 근거로 그따위 망발을 자식을 잃은 피해자 가족 앞에 짓거리는지 유가족 앞에 당장 나와 사죄해야 될 것입니다. 10번째, 백신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앞으로 백신 팬데믹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다음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또 다른 백신으로 국민 누구에도 올 수 있는 부작용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아침에 가장을 잃고 가족을 잃고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은 간병비에 병원비에 생활고에 2중 3중고를 겪는 국민이 씨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망자가 아닌 희생자임을 정부는 기억해 주십시오. 10번째, 질병청의 백신 피해자를 위한 위령탑을 건립해 주십시오. 한 분이 아니고 1,378명이나 희생되었고 앞으로 또 중증으로 사망으로 백신 접종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질병청은 희생자와 피해자를 심의함에 앞서 위령탑을 보고 본인들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실감하고 그로 인해 사망자나 피해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경각심을 갖기 위해 위령탑 건립을 건의합니다. 백신을 맞고 국민이 계속 죽어나가는데도 사지가 마비되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사망하는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백신 접종이 때문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순수하게 백신 접종을 한 국민입니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에 따라 발생한 피해 또한 정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코로나19 피해자 가족 협의회는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의 백신 피해자 및 희생자의 진상규명을 촉구할 것이며 잘못된 점들에 대해 책임자의 문책과 희생자와 가족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죽을 각오로 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두경 회장님의 요구사항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유족분 2분과 가족분 1분의 말씀을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피해자 유족 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0월 31일 사망한 고3 장지영 학생의 아버지입니다. 제 아들은 화이자 백신을 1차 7월 30일, 2차 8월 20일 맞았습니다. 10월 31일 아침 10시경 지영이를 깨우려고 이름을 불렀으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불길한 느낌에 흔들어 깨웠으나 몸은 차가웠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내와 큰아들, 막내 아들을 불러 119 구급대원과 영상통화를 하며 CPR을 했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여 심장 제세동기를 작동하였으나 사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잠시 후 형사분들과 감식반 분들이 오셔서 아들을 확인하고 특별한 외상이 없고 원인 미상으로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상조회사에 연락한 후 경찰서로 오라고 말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경찰분이 돌아가신 후 사망한 아들을 부둥켜 안고 온몸을 문지르면서 아빠가 미안하단 말을 하면서 한참 울었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미안해. 백신 부작용 신고를 하려고 보건소와 질병관리청에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는 받지 않았고 다산 콜센터를 통해 보건소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직원은 병원에서의 사망은 의사가,
집에서의 사망은 경찰분이 이상 반응 신고를 할 것이라는 통상적인 답변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저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을 의심하고 부검을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경찰관은 부검 참관 의사를 저에게 물어봤고 저는 참관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경찰관은 경험상 직접 참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얘기해 주셨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여 부검은 참관은 하지 않지만 부검 장소에 가면 부검이 끝난 후 부검 후에 간단한 설명과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1월 1일 8시경 서울대병원 국가수 분실에 도착하여 부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부검의가 저는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중 담당 형사 4분이 도착하여 같이 대기실에 올라가자고 하였습니다. 형사분들과 같이 앉아 있었는데 또다시 부검의는 유가족은 외부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싸늘한 말을 남기고 부검실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담당 형사분이 내려와서 부검의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해 주었고 저는 부검의에게 어떤 질문이나 내용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아들 방에서 밤새 울다 지친 유가족을 왜 부검 전까지 오라고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장례 준비와 가족들을 챙겨야 했기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국가수에 백신 접종 예진표를 제출하고자 보건소에 방문했을 때 담당자분이 직접 이상반응 신고를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처음 보건소에 이상반응 신고를 하려고 전화했을 때는 신경도 안 쓰고 장례 기간 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그럴 필요 없다고 하였더니 죄송하다고 하면서 보건소 담당자가 직접 예진표를 경찰분에게 보내고 이상반응 신고를 해주어서 저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백신 피해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사나 공무원들이 의사 소견서 발급과 신고 접수를 해주지 않아서 이상 반응 신고를 못해 힘들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남은 2 아들을 열어보고 있습니다. 숨은 쉬고 있는지 이름을 불러 대답이 없으면 흔들어 깨워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낮에도 연락이 되지 않으면 많이 힘듭니다. 아내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불을 켜고 TV를 켜야만 잠을 들 수 있는 있습니다. 11월 초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코백회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증언대회 시 참석한 질병청 조은희 국장은 질의응답 중 이상반응 신고 접수가 힘들다고 하자 상담원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별도의 홈페이지나 질병청 홈페이지 내에 이상반응 신고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AI를 활용하여 간단한 상담과 기본적인 서류 준비 등은 충분히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특이 사례는 별도의 상담원이 신고 접수를 한다면 피해자 가족들의 불만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아들보다 7일 전 사망한 강릉의 고3 학생은 질병청 심의 결과 이상반응 인과성 평가 5번, 명확히 인과성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으로는 급성 백혈병으로 인한 혈소판 감소증으로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강원노총 공무원은 대한혈액학회 논문을 인용 백혈병과 백신과의 인과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학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이며 대한혈액학회 간사는 유튜브 및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연간 1,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급성 백혈병으로 진단을 받고 있다며 원래 걸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 백신을 맞고 난 이후에 우연히 백혈병 진단을 받은 것으로 받아야 한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현재 백신 부작용으로 약 1,400명이라는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많은 분이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공무원과 의사분의 자녀나 가족이 같은 상황에 부닥쳤을 경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학생은 출석 인정과 시험을 못 볼 시 평가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만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병원에서 치료 시는 2일만 출석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질병 결석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백신 부작용 환자와 사망자에 대한 차별을 거두고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한 학생에게 명예 졸업장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미영 피해자 유족분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제 딸 아이의 대학 사진, 졸업 사진을 들고 나왔는데요. 작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절외자로 있다가 11월에 받은 사진입니다. 하늘나라 좋은 곳에 가서 부디 꿈을 이루라고 이번 달 10일 49제 때 이 옷 그대로 다 태워줬습니다. 제가 엄마잖아요. 딸의 억울함을 꼭 밝혀가지고 이 한을 꼭 풀고 싶은 마음에 들고 나왔으니 제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자 2차 접종 후 사망한 25세 딸아이 김현주의 엄마 이미영입니다. 제 딸은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 독일어과를 졸업했습니다. 학창시절 담임 선생님들께서 적어주신 성적표에는 항상 성실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책임감 강한 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에도 반에서 1, 2등만 했으며 상장만 수십 개입니다. 여리디 여린 가운데 손가락엔 굳은 살이 박히도록 열심히 공부만 했습니다. 이렇게 5개 국어를 할 수 있고 제일 능숙하게 잘하는 언어가 영어, 독일어입니다. 작년에는 대한항공 지상직에 취직도 되었는데 동시에 코로나가 발생하여 인원 감축하여 보류가 되어서 입사를 못하였고 올해 2월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회사에 취직이 되었지만 정중히 반려했습니다. 역시 코로나가 더 심해져 동양인이라고 보복 당할까 봐서였습니다. 집에서 주말엔 번역 프리랜서로 평일엔 주식회사 AI에 다니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착하고 예쁘게 잘 자라준 딸이 역량도 발휘 못해보고 꿈도 한번 못 펼쳐보고 꽃다운 나이에 10월 14일 화이자 2차 접종 후 4일 만에 심정지가 와서 내사 상태 6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저는 10월 18일 이날 아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까무러쳐 있는 딸을 발견하고 너무도 놀라 소리치고 아들을 깨워 119를 부르고 체온이 아직 따뜻했기에 거기서 가르쳐주는 대로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뛰지 않았고 마침 구급대원이 도착하여 제세 동기를 실시하였으나 역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옷바람에 구급차 타고 쫓아가며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쳐 상태가 매우 위급했고 긴박하게 CPR 40분간 하여서 근근히 심장은 뛰었으나 역시 뇌사 상태이고 가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담당이 교수님께서 아직 젊기에 0.01%라도 희망을 갖고 인공심장 수술을 하였으나 역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더군요. 딱 내사 6일 만에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면회도 안 되는 중환자실 앞에서 매일같이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만 주시면 제가 케어하면서 평생을 살겠다고 하였는데 이리도 허망하게 억울하게 갔습니다. 말 한마디도 못 해보고 이별해야만 했고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하루아침에 백신 접종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날 줄 알았다면 누가 마치겠습니까? 제 딸 아이는 기저질환 없는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대학병원 담당에도 백신 이상 반응 증상으로 인한 급성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이라고 하였고 딸을 계기로 백신 접종에 대한 마음 자세를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본인도 알레르기가 있어 1차만 맞으셨다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하셨습니다. 이날도 어떤 남자분이 백신 맞고 딸과 같은 심근염으로 입원했다고 하시면서요. 저도 제 아이가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백신 맞고 사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비통한 마음에 국민청원글을 올리려고 보니 사례가 엄청 많은 것을 알았지요.
진적 청원 좀 들여다볼 걸 후회해봤지만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안타까움만 스며들었습니다. 부작용에 대하여는 TV나 언론조차 한마디 공개도 없고 그저 자국민이 죽든 말든 접종률 높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부를 보고 있자니 정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우리는 정부가 맞으라고 해서 맞았고 순진하다고 안전하다고 부작용에 대해선 정부가 책임진다는 그 말만 믿고 따랐을 뿐입니다.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했는데 돌아오는 건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은 제 삶의 전부입니다. 더 이상의 자녀들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딸을 황망하게 보낸 지 2달째입니다. 그 어떤 지자체도 질병청도 깜깜이입니다. 이것이 정녕 빠른 대처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더 이상의 어린 자녀들을 잃고 저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지금부터라도 중증자 사망자 분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커튼 뒤로 가린다고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거두면 들춰지는 법이니까요. 최고 권력자 또는 여기 계신 국회의원님들이라도 국민청원글 좀 제발 읽어보세요. 백신 접종 후 사망자만 현재 1,400여 명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부를 향해서 도와달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유가족, 피해자 가족분들의 고통을 헤아려 달란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백신 맞고 피해를 봤다면 인정할 건 인정해 주십시오.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질병청의 이상 반응 신고 건만으로도 충분히 사망자별로 원인 증상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접종률 때문에 공개는 못할지라도 중증자에게는 해당 병원의 선 의료비 대납, 유가족분들께는 인과성 인정으로 더는 아픔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정육점에 고기 등급 나누듯이 무조건 인과성 없다고 지자체에서 올라온 서류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사망 진단서만 보고 4-2나 5를 찍어내는 유가족들을 또 한 번 죽이지 말란 말입니다. 국가가 신속하게 대응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정부가 발벗고 나서주세요. 하루아침에 자식을 잃은 부모는 단장이 끊어지는 고통과 아픔에 처해 일상생활조차 힘이 듭니다. 이렇게 허망되게 보낸 것도 억울한데 저희는 앞도 보이질 않는데 우리 보고 인과성을 밝히라니요. 우리가 의사입니까? 우린 의료진이 아닙니다.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치지도 않은 백신을 들여와 안전하니 믿고 맞으라 한 정부가 질병청이 밝혀야지. 정말 한심하네. 진짜 한심한 정부 같군요. 밝혀야지 왜 우리에게 책임 전가를 하십니까? 정부로 인하여 삶마저도 무너져 내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을 생각하면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계속 방치해 나간다면 정부는 국민에게 방임죄이며 파렴치한 정부이며 수준 낮은 후진국 정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윗자리만 안겠다고 싸워대는 무능한 정부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벙어리 대처하지 마시고 유족들과의 면담을 받아주십시오. 그리하여 K방역 접종률도 죽고 외국에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한국 얼굴에 누가 되지 않게 사업까지 책임지고 잘했다는 평가를 후손에게 물려주십시오. 대통령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꼭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이 맞는지 정체성에 혼란이 없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백신 피해는 정부 책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영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백신 부작용 피해를 입으신 분의 가족분이신 최은영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에서 온 백신 피해자 딸 최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6월 18일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시고 열흘 만인 6월 28일 중대내 혈전으로 사지마비가 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4개월이라는 긴 병원 생활을 마치고 10월 16일 더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여 집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열흘 만에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집에서 가까운 춘천 한림대 병원으로 응급실로 입원을 하였지만 돌아온 대답은 내일 돌아가셔도 이상할 것이 없다. 통증을 완화해 줄 수 있을 뿐 더 이상 이상의 치료는 할 수 없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지금도 매번 25개의 약을 드십니다. 그중에서 마약성 진통제가 5개,
고통을 이겨내면서 여명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중증 환자 피해자 가족들은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걸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내일도 미래도 없이 오늘만 버텨주기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백신 피해 중증 가족을 대표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도 잠시나마 시간을 낼 수 있다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한시라도 병원을 떠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가족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백신 중증 부작용으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가족이 15,000여 명이나 됩니다. 병원, 보건소, 질병청에 떠넘기기로 백신 피해자 접수조차 되지 않은 가족이 수만 명이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루하루 쌓여가는 엄청난 병원비로 이로 인해 사는 집마저 팔아야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가족들, 환자를 지키고 있지만 그 끝을 알 수도 장담할 수도 없기에 결국 환자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를 지켜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이 그저 어둠 속에서 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 피해자라는 이유로 응급 상황에도 병원조차 환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진료받던 병원에 가라고 문전박대를 합니다. 중증 환자들은 어느 곳에서도 마음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응급실로 가게 되면 반복되는 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런 상황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환자들은 또한 중증 상황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스스로 자해하기도 하고 죽여달라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족들을 볼 때마다 보호자들은 남몰래 피눈물을 흘리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병원비로 인해 환자들을 포기하거나 생계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이 한 달 받는 월급이 평균 350에서 400이라고 볼 때 간병비는 하루에 12만 원입니다. 한 달이면 360만 원입니다. 그런 병원비와 남은 가족들의 생계비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요? 그것 또한 백신 피해자 가족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로 입원하면 치료비는 국가가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생계비까지 주고 심지어 음식까지 갖다 줍니다. 또한 사망하면 위로금 1,000만 원과 장례비 300만 원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성실히 정부에서 방역정책으로 참여했던 저희 피해자들은 치료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빼앗아서 버렸습니다. 백신 피해자들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외면하고 있는 정부는 진정 국민을 위한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국민과 버려야 할 국민이 따로 있단 말입니까?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책임을 묻는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것이 국민이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아닙니까? 지금 피해자들의 곡소리가 작게 들릴지 몰라도 계속 피해자들을 외면한다면 후에 더 큰 곡소리로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국가가 정책이었기 때문에 정부를 신뢰하였고 국가를 믿었기에 성실히 백신의 접종에 임했던 피해자들에게 더 이상의 사망자가 나오지 않도록 또한 중증 환자들의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담 병원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백신 피해자 가족들이 생활고로 인해 벼랑 끝에 서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소 생계비를 지원과 피해자족 가족의 일상 속에서 다시 힘을 얻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밀착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치는 이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정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잡아주셔야 합니다. 저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정부와 질병청이 만들어낸 백신 판단 미스로 만들어낸 인재로 인해 희생자인 희생자 가족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형욱 단국대대 교수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단국대대 박형욱 교수님은 예방의학 전문의를 가지고 계시고 역시 또한 변호사 자격증도 가지고 계십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단국의대 박형욱입니다. 저는 예방의학 전문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역학 또는 역학조사에 좀 경험이 있습니다. 동시에 변호사로서 피해보상제도의 법적인 문제점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의 차이가 있죠. 통상 백신 개발에는 10년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되는데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1년 만에 개발하여 사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인류가 처음 사용하는 mRNA 백신이란 겁니다. 임상시험 때는 알려지지 않던 부작용이 사후에 보고되기 시작했죠. 2021년 4월 유럽의약품청에서 혈소판 감소가 동반된 혈액 응고를 처음 부작용으로 인지한 이후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그리고 심근염 및 심막염 등의 부작용 보고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요약하자면 기존 백신보다 과학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근염 및 심막염을 일으키는 병리학적 기전이 다른 장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아무도 이런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장기적 안정성은 더더욱 모릅니다.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시 사회적 불이익을 받아 강제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한 백신 피해 보상보다 더 피해 보상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인과관계의 종류와 예방접종 부작용 입증의 문제입니다. 사실 일부 학자들은 역학적 인과관계를 근거로 개별적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개별적 인과관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학적 인과관계에서는 분명하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예방접종 백신의 인과관계 입증의 문제는 산재 인정에서의 인과관계 기준과 비슷한데 현재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세 번째, 현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많은 일들이 그렇듯이 절차적인 문제점과 실체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첫 번째, 심의위원회 추천 및 구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재심사위원회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가 같은 수로 위원을 추천하고 사회보험 전문가, 노동관계 전문가들의 참여가 널리 보장되어 있습니다. 반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회는 피해자 측의 참여가 봉쇄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와 관련된, 자기 가족과 관련된 어떤 판결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의학, 자연과학 전문가들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측의 증거 수집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백신 부작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고 제시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의제기 절차의 부실도 있습니다. 심의자료,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판단의 근거는 무엇인지 피해자 측에 공개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 측이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실체적 문제점 관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인과관계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그중에 이제 개연성 단계를 보면 이상 반응은 종래 알려져 있던 것으로서 병리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야 하는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연성을 다른 어떤 이유보다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기준이죠. 쉽게 얘기하면 병리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도 심의위원들이 인과성을 부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다른 나라에서 부작용으로 인정받지 않았다면 부작용을 인정받지 어려운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선 방안과 사실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도 확대해야 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백신의 안전성 확보 방안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은 확대해야 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423명에 대해서 WHO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평가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6%는 인과관계 인정, 59.6%는 인과관계 부정, 하지만 33.6%는 결정할 수 없다,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보상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권장 필요성 또 사회보장적 이념에 기초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제도의 취지에 따라 보상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엄밀한 과학적 규명 과정을 분리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 33.6%에 해당하는 집단에 대해서는 보상을 확대해야 되지만 또 사실 이 집단과 관련되는 모든 요소를 예방접종 금기 대상으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 예방접종을 추진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화를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피해자 보상에서는 입증 책임 전환으로 또 그리고 과학적으로 엄밀한 인과관계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위원회 피해자 측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 구성을 자연과학 전공자 일변도에서 법조인 등으로 다양화해야 됩니다. 셋째, 심의 자료를 피해자 측에 공개하고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 측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네 번째,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들의 증거 수집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서 증거 수집이나 입증의 부담을 덜어줘야 됩니다. 나아가서 정부가 재원을 투입해서 코로나19 부작용 자료 수집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백신의 안전한 사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우 이상했던 것은요, 전문가들이 부작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말해온 겁니다. 사실은 부작용을 인정하고 부작용 자료 수집을 통하는 것이 다음에 안전한 백신의 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은 제 생각으로는 과소 보고되고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심근염이나 같은 경우에 10배 이상의 보고가 난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이것은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부작용 보고가 억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시 대처 방안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됩니다. 홍보해야지 그 당사자들이 그런 상황이 났을 때 또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역시 전문가이신 유아진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서울의대 졸업하신 의사이시고 역시 변호사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아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피해 사이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의 필요성입니다. 코로나의 대유행은 우리의 일상을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형태로 바꿔놓았고 일상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 중에 하나가 백신 접종이라는 사실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2월 21일 기준으로 1차 접종자 수는 4,300만 명을 넘어섰고 완전 접종자 수는 4,200만 명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학교 백신 접종을 실시하여 어린 학생들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은 이제 연령을 불문하고 필수적으로 이행해야만 하는 의무로 정착되는 추세입니다. 백신 접종자 수가 증가할수록 백신 부작용의 발생은 당연히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의 문제도 더욱 심각하게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에 의하면 국가는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이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서 예방접종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에 대한 인정은 질병청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의 이런 추상적인 문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헌이 우리의 현실에서 어떤 요건에 의해서 어떻게 인정될 것인가, 그게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요건 중에서 특히 인과관계의 문제가 가장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백신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요건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것인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보이는데요. 법원에서는 백신 접종 관련해서 피해가 발생했던 사안에 대해서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소송의 형태는 피해자가 질병청장을 상대로 피해보상 신청을 하고 질병청장이 이를 거부하면 그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즉 인정을 해달라는 형태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판례 중에 하나는 대법원에서 2014년도에 선고했던 판결인데요. 이 판결에서는 감염병 예방법이 정한 국가보상 책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의 실시 과정에서 드물기는 하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 예방접종의 사회적 유용성과 이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권장 필요성, 그리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손해에 대한 상호 부조와 손해부담의 공평, 사회보장적 이념 등에 터잡아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피해보상 제도이다. 그리고 보상을 받기 위한 전제로서 요구되는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적 사실관계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예방접종과 장애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인 밀접성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장애가 당해 예방접종으로부터 발생하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이론이나 경험칙상으로 불가능하지 않으며 장애가 당해 예방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정도의 증명이 있으면 족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즉 예방접종과 부작용 발생에 관한 인과관계는 의학적이고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DTP, 그러니까 디프테리아 100일의 파상풍 혼합 백신과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을 투여받은 후 하루 만에 발작장애가 나타나고 10년 후에 간질장애 등을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겨울철에 흔히 맞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경우에도 예방접종 후 약 11일째 되는 날 다리와 허리 부위에 마비 증상이 발생해서 길랑 발해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약 8개월 후에 지체 1급 판정을 받은 사례에서 백신 접종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올해 초 2021년 2월 25일에 확정된 사건입니다. 인과관계 입증 완화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외에 다른 유형의 사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로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신체에 대한 위해를 유발했을 경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의료 과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일반인이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악결과와 즉 발생한 나쁜 결과와 의료행위 사이에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 즉 환자에게 그와 같은 악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경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함으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 완화 법리는 의료가호 소송에서 일관되게 확인되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도 그 의약품의 결함이나 제약회사의 과실과 손해 사이에 물론 인과관계는 있어야 하지만 그와 같은 의약품 제조 과정은 대부분 제약회사의 내부자만이 말 수 있고 의약품의 제조 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라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원칙을 토대로 인과관계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 사건에서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물론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역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과 같은 재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면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재 사건에서는 그 근로자가 원래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업무로 인해서 원래 질병의 악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질병이 악화되었을 경우 그 경우에도 인과관계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판례는 전문적인 영역에서 인과관계 입증을 완화하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건별로 판시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핵심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신체 유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 측으로 하여금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는 새롭게 경험하는 감염병이고 코로나 백신은 신종 백신입니다. 앞서 여러분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코로나 백신의 개발 과정은 다른 의약품과 같이 엄격한 요건하에 장기간에 걸쳐 임상시험이 진행된 후에 허가된 것이 아닙니다. 1년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임상시험이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백신이 긴급 절차에 의한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와 같은 코로나 백신의 특성을 고려할 때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불완전한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약물에 비해서 코로나 백신 접종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인정하고 구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우리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이상 반응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상 반응의 보고와 감시와 같은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국내에 알려진 여러 부작용 사례는 물론 새로운 이상 반응 등을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피해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예방접종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협력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나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이를 보호하고 구제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이후 우리는 사스, 신종플루, 메르나, 메르스, 코로나 등과 같이 그 인류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감염으로 인해서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감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교하게 진화된 개체가 우리 앞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는 신뢰를 보여줄 때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바이러스를 비롯한 감염에 대한 대응 또한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분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들어볼 때 법원이 인과관계 입증을 완화하고 있긴 하지만 과연 그와 같은 완화만으로 피해자분들의 어떤 그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인지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그 인체에 대한 유해가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이 그 피해자 보호의 측면에서 그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있다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그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